중국이 가장 당혹스러워한 지점은 단순히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노려온 수출 시장 한복판에 KF-21 보라매가 정면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 이후 세계 무기 수출 구도에서 흔들리는 사이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상위권으로 급부상했고 중국은 자신들이 구 위권에 머무는 동안 한국이 더 높은 위치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현실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은 자국 제35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중동과 동남아 여러 국가가 KF-21과 FA-50에 관심을 보이는 흐름에는 뚜렷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시장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까지 한국산 FA-50을 구매했거나 검토했고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으로 KF-21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형 전투기 교체 시점이 다가온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격과 성능 후속 정비 체계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의 생산 단가는 환율에 따라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미 한국 전투기를 운용해본 나라들은 후속 구매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초조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산 저우가 전투기를 쓰던 국가들까지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함께 내놓은 수출형 전투기는 낮은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 내구성과 안정성 무장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당 150억 원 안팎이라는 낮은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전투기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전 가동률과 유지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값만 싼 기체보다 제대로 뜨고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유지되는 기체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중국이 KF-21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체 성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이 들어가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미나와 정부 발표를 통해 약 22,000 파운드급 엔진 2기를 묶어 총 44,000 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차세대 국산 엔진 비전이 공개됐고 시제품 테스트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진을 쥔 나라가 전투기의 생명줄을 쥐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한국 공군은 이미 미국산 전투기 정비에서 긴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KF-1, 6과 F-1, OK 일부 부품은 해외 수리에 최대 410일까지 걸린 사례가 있었고 항공전자 장비 부속 지원도 24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가동률은 공군 전력의 핵심입니다. 활주로에 서 있기만 하고 뜨지 못하는 전투기는 숫자만 남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KF-21을 실전 전력으로 키우려면 동체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과 정비 체계까지 자국 손으로 쥐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특별히 민감하게 본 부분은 한국산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KF-21의 스텔스 형상과 속도 센서 체계, 그리고 국산 능동 위상배 열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KF-21의 탐지거리가 약 400km 수준이며 1m 미만 표적에 대한 탐지 성능도 주목해야 한다는 식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깁니다. 물량이 많아도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이 밀리면 결과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중국이 한국 전투기의 눈과 귀를 예민하게 들여다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의 복좌형 설계도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유인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차 무인기 군집 운용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을 한 대의 비행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결될 공중전 체계의 중심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경쟁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 전반에 대한 경계로 이어집니다. 실제 KF-21은 숫자로 봐도 결코 가벼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전장 16.9m, 전폭 11.2m 정호, 4.7m의 중형급 체급을 갖췄고 쌍발 엔진 구조를 통해 애프터버너 사용 시 총 44,0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CJ1호기 첫 비행에 성공한 뒤 같은 해 11월 10일 2호기 비행까지 이어졌고 총 6대 시제기를 투입해 약 42개월 동안 1,600여 회 비행시험과 13,000여 개 시험 조건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초음속 영역, 진동 극한, 바듬각 회복 구조, 건전성, 중력 가속도, 누적 피로 같은 까다로운 항목을 하나씩 넘겨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장거리 타격 체계까지 겹쳐보자면 중국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현무 계열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까지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새 추진체 추력이 75톤에 달하는 미사일 구상이 거론됐고 사거리 5,000km급 목표 타격 일부 시험에서 최대 2,000km급 범위 언급, 마하 9 이상 속도 목표 같은 수치들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비도 올해 1조 4천억 원 추가 할당이 언급될 정도로 투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전투기 레이더 엔진 미사일을 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사기술 사슬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한화는 누리호 엔진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엔진 역량을 축적해왔고 KF-21 관련 엔진 생산과 부품 국산화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경력 20년 이상의 숙련 기술자들이 조립과 검증을 이끈다는 점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군용 엔진 분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군수 항공 엔진은 민수 엔진처럼 대량 자동화로 찍어내기 어렵습니다. 규격이 까다롭고 소량 생산이 많으며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화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중국은 단지 전투기 판매 경쟁국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고급 항공 기술 사슬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산 엔진 의존은 수출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에 판매할 때 미국의 승인 문제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진짜 수출 강국이 되려면 기체 설계만이 아니라 엔진 레이더 전자전 체계 무장, 통합 정비 체계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한국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중국 매체들이 갑자기 한국의 항공산업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의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은 완전한 100% 스텔스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한 무장력, 낮은 유지비용, 높은 가동률, 그리고 단계적 성능 개량을 앞세웠습니다. 최근 미국조차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스텔스 유지비 부담 문제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4.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전장에 더 빨리 투입할 수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출 시장에서 의외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최첨단이라는 말보다 언제 인도되는지, 몇 년 동안 몇 대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장 확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차, 극초음속 무기까지 통합하겠다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 개발과 각종 전자전 장비, 대형 외부 연료 탱크 운용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KF-21은 단순한 요격기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확장성입니다. 지금 당장 한 기체의 현재 성능만 놓고 보면 논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속도와 개량 여지를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내부 반응이 더 이례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산업 발전 속도를 거론하며 KF-21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과거의 열세를 딛고 첨단 전투기를 직접 개발 단계까지 끌고 온 점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관영 매체의 강한 자신감과 달리 실제 기술과 산업 기반을 아는 층에서는 이미 다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KF-21의 쌍발 구조는 한반도 환경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총 44,000파운드급 추력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는 생존성입니다. 해상 임무 수행 중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엔진으로 복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조종사의 생명과 기체 보존 가능성을 모두 끌어올립니다. 단발기로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결국 전투기는 전시장 모형이 아니라 살아 돌아와 다시 떠야 하는 무기입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왜 KF-21을 미래 공군 전력의 중심축으로 밀어붙이는지 분명해집니다. 지금 한국은 양산 단계와 후속 개량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산형 복잡기 출고는 교관 양성과 초기 운용 데이터 축적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 공대공 무장, 적합성, 안전성, 정비성 검증이 이어지면 공군의 연속 배치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블록 3 개발과 무장창 구상 엔진과 전체 부품 국산화 과제까지 맞물리면 KF-21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전투기가 됩니다. 중국이 불편해하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번의 홍보 경쟁에서 밀릴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한국이 자신들의 기존 수출 시장을 구조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는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조함은 과장이 아니라 KF-21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방증에 가깝습니다.